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6도를 비롯해 17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0도 등 13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등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문화 융성과 인류 공영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 속에 다음 엑스포를 기약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23일간 펼쳐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막이 내렸습니다. 폐막식에선 엑스포의 의미와 성과를 집대성하고 소통과 평화, 희망과 나눔의 메시지를 담은 문화 선언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철학적 기조를 잡은 선언문은 11개국 언어로 번역돼 UN 등에 전달됩니다. 온 나라가 들끓게 했던 한국 문화의 진수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새로운 협력 관계의 길을 열어갔다는 그런 자존과 영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용 지사와 톡바시 시장은 서로에게 명예 시도민증을 전달하는 등 한터키의 새로운 교류 협력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İpek yolunun 17.000 kilometrelik bu ticaret, ekonomi, umut dolu uzun yolculuğun tekrar başlasın. 한국과 터키가 한국 전쟁 이후 갖는 제일 크고 의미 있는 만남으로 기록된 이번 엑스포에선 전 세계 470만 명 이상이 신라를 비롯한 한국 문화와 세계의 문화가 한자리에서 소통하는 역사의 장에 참여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시작이랑 끝이 만나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한국 문화랑 터키 문화를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겼고. 세계인들의 감탄과 환호 속에 펼쳐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인류 문화의 대제전으로 발돋움했다는 자신감 속에 공식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번 이스탄불 경주 엑스포에는 지역의 문화 역량이 총동원됐는데요. 영남 지역 12개 시군은 터키에 공연단을 파견해 엑스포 붐 조성에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터키 현지에서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꽹과리 소리가 관객을 불러 모으고 사물놀이패는 흥을 돋굽니다. 화려한 부채춤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 카메라 세례를 퍼붓습니다. Aşırı seviyorum yani. Böyle fanlarıyım. Yani tüm arkadaşlarımla biz dramalarını izliyoruz. Dramalarını, filmlerini izliyoruz. 릴리리아와 정선 아리랑 등 터키 정서와 멀어 보이는 우리 전통 가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터키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우리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댄싱팀의 공연도 이스탄불을 매료시켰습니다. 포항 영일고등학교의 에이블 댄싱팀은 K-팝 댄스와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작 댄스를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구, 경주, 포항, 안동 등 12개 시군 공연단은 수준 높은 공연으로 이스탄불을 매료시키며 지역 문화를 세계에 뽐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낮 한때 귀가 차량과 나들이 인파로 일부 구간에서 지정체가 있었지만 현재는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현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11시 30분을 넘기면서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조금 몰렸었는데요. 저녁 7시 부근 말끔히 풀렸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부근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으로 매끄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모습인데요. 동명휴게소 부근입니다. 지금 상하행선 모두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이 선산 나들목 일대로 마산이나 양평 어느 쪽으로 이동하더라도 매끄럽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간고속도로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동분기점 부근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휴가 많이 길었기 때문인지 고향 가는 차량들이 예년에 비해 많았습니다. 연휴 첫날인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의 고속도로를 들어오고 나간 차량은 총 404만 3천 대로 집계됐고요. 그중 추석 당일의 교통량이 74만 5천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에 비해 하루 평균 18,000대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아직 도로 위에 계시다면 마지막까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삼천포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경남FC와의 맞대결에서 0대3으로 패했습니다. 대구FC는 전반 2분과 8분 경남의 기습 공격을 당한 데 이어 후반 22분에는 강승조 선수에게 페널티킥까지 허용했습니다. 대구FC는 유효 슈팅과 골 점유율에서는 앞섰지만 페널티킥 기회를 2번이나 놓치면서 결국 경남에 경기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이겼다면 경남을 제치고 11위로 오를 수 있었던 대구FC는 오히려 경남과의 승점 차이가 5점으로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올해 첫 단풍과 절정 시기는 평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기상대는 오는 30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소백산 등 경북 북부는 다음 달 16일에서 17일, 팔공산 등 경북 남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산의 80%가 단풍이 드는 절정 시기도 경북 북부는 다음 달 27일, 대구 등 경북 남부는 다음 달 29일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주시는 올 3분기 지역의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는 갈치와 고등어 등의 수산물과 일본에서 수입된 맥주와 된장 등 6종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수산물에서 허용 기준치의 1000분의 1 수준인 미량의 세슘 137이 검출됐지만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골프를 치자며 해외로 유인해 사기 도박과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10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 60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골프 게임을 하자며 캄보디아로 같이 출국한 뒤 사기 도박을 하고 51살 이모 여인과 가진 성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55살 장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사기 도박과 투자금 명목으로 6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농가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재해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자연재해 피해 농가에 지급될 농업재해 보험금 규모는 889억 원으로 농작물의 경우 경북 지역이 21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6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작목별로는 사과 114억 원, 복숭아 71억 원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과일 재배 농가가 냉해와 동해 피해가 커 보험금 산정액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에 산재한 고택과 종택 등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발굴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초 성주 한강 종택과 경주 북산 서사 등 2건을 도문화재 자료로 지정한 데 이어서 상반기에는 영주 무선마을을 중요 민속문화재 제278호로 지정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